국민의힘이 급기야 주 69시간제가 괴담이라며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이 정책을 발표해놓고 국민 반발에 부딪히자 갑자기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바꿨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말 다르고 총리 말 다르고 여당 간사 말 다릅니다. 입법 예고한 지 3주가 넘는 지금까지도 국민은 이 정부가 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야근, 병원 기절. 유튜브 채널 너덜트가 제작한 주 69시간제 풍자 영상이 불과 3일 만에 170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공짜 야근이 난무하고 육아휴직도 제대로 못 쓰는데 정부가 오히려 과로 사회를 조장하겠다고 나서니 비판하는 댓글만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당은 민심을 괴담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고용노동부는 2월 한 달간 무려 68개가 넘는 설명 자료를 쏟아내며 국민 공분에 불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69시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정책 혼선과 국민 혼란을 신속히 수습하진 못할 망정 민심을 괴담이라 공격하며 국민 탓으로만 돌리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저출생 대책은 69시간제를 뛰어넘는 신박한 탁상 행정의 극치입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30세 이전에 3명 이상 자녀를 낳는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또 자녀 수에 따라 증여세를 차등 면제해 주는 안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 남자 초혼 연령은 33.72세이고 여자는 31.26세입니다. 여성이 첫째 아이를 낳는 연령도 33세입니다. 대한민국 성인 남성은 늦어도 20대 후반에는 입대해야 합니다. 아무리 국정 운영에 깊은 철학과 기조가 없다고 해도 국가 정책을 고민하면서 이렇게까지 현실을 무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증여세 면제 역시 인구 대책이 아닌 초부자 감세의 일환일 뿐입니다. 그래놓고 비판이 제기되면 무조건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하니 정부 여당의 어처구니 없는 인식과 수준에 국민 분노만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처음부터 국가 명운이 걸린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를 정략적으로 접근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전당대회 출마를 포기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나 전 의원이 전대 출마 의사를 밝히자 대통령실은 나경원표 저출산 대책을 대놓고 비판하면서 저출산 정책까지 당권 싸움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번 주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첫 단추부터 이런 식으로 끼웠으니 아무리 합계 출산율 0.78명의 절체절명 위기라 예친들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합니다. 저출산 정책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이 달린 중요한 정책입니다. 공무원들에게 호통치면서 홍보 부족을 이유로 소통 강화를 예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1시간 내내 혼자 말하면서 일반 통행식으로 정책을 결정해버리는 것이야말로 문제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국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국가 명운이 달린 노동정책, 저출산 정책, 지금이라도 제로 베이스에서 완전히 서로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양특검법에 대해 우선 법사위에서 논의하자는 정의당의 요구를 존중하며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법사위에서도 확인했듯이 집권 여당의 반대와 방해에 막혀 특검법 심사는 지금까지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라는 고유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데다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라는 국민 명령을 아예 거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검찰의 철저한 수사나 국민의힘의 순수한 협조를 기대하는 것은 시간 낭비를 넘어 진상 은폐를 용인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법 모두를 3월 임시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정의당에 공식 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놓고 그간 민주당은 국민 다수를 대표하여 교섭단체에 의한 의사결정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반영한 것이지 실제 추천권은 정의당 등이 국민 추천 방식을 통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로 추천하도록 양보할 수 있다고 언급해 왔습니다. 마침 어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 추천권만 고집하는 민주당이 특검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정의당에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30일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 2월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을 지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난 9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지정할 것을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께 공식 제안합니다. 정의당이 제기하는 특검 후보 추천에 관한 우려를 해소드리는 것인 만큼 정의당도 이 제안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정의당이 양 특검법 처리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제 제안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권력과 제19를 향한 선택적 부실 수사는 지난 1년간 온 국민이 목도해 왔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질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제19를 잡는 데는 절대 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양 특검법에 대한 신속 처리 안건 지정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특검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이후라도 법사위의 조속한 법안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이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법사위만 고집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특검을 향한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민주당이 공식 제안한 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협조하기를 촉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오늘 강제징용 표현에서 강제라는 표현이 삭제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조선인과 중국인을 강제로 끌고 와 광산 등에서 노동에 종사시켰다라는 기존 표현을 참회식효로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한술 더 떠 독도에 대해 기존에는 일본의 영토라 했던 것을 일본 고유 영토로 표기하고 우리가 불법 점거해서 항의해 왔다는 내용도 전 교과서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 당사자와 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릅써가며 독단과 오만으로 강행한 강제동원 제3자 배상 구려관의 대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까?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언급하려 한다는 기자 질문에 해당 부처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을 뿐입니다. 대통령 혼자서만 극진하게 대접받고 온 오므라이스, 소맥 환대의 대가가 강제동원 부정과 독도 주권에 대한 야욕에 대해 눈감아주는 것이었나 봅니다. 과거사에 대한 아무런 반성과 사과 없이 퍼주기 굴욕 외교에 나설 때부터 예상했지만 이토록 치욕스러울지 몰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와 마찬가지로 정부 고위 당국자도 역시 일희일비할 사항은 아닐 거라 합니다. 기가 찰 뿐입니다. 윤 대통령이 말한 미래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일본의 행태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 등 과거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마저 부정하면서 양국 관계를 더 위태롭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저버린 채 일본에 일방적으로 면죄부를 준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이와 같은 과거사 애국에 대해 즉각 일본에 당당하게 사과를 촉구해야 마땅합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대일 굴욕외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금주에 제출하고 관련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도 추진하겠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의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데 있다는 말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험한 과거사 인식이 우리 국민 전체의 비극이 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적극 행동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